그냥 15분에 시작할게요. 15분에 시작. 네, 완. 마이크 켰죠? 네. 네. 나도 킨 거지. 전사님 그 뒤에 시계로 15분에 시작할게요. 15분에. 포인트 한 번만 체크만 해주세요. 네. 그걸 빼세요. 이걸 누르시면 다음 것 같아요. 네. 자, 시작할게요. 교양 NO, 예능 NO, 지식과 재미를 함께 온 하는 시간, 함께 온 클래스. 안녕하세요. 민망하네요. 안녕하세요. 진행의 김남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재능과 교양과 모든 것을 겸비한 이렇게 써 있어서 저 그거 싫어요. 저 겸손한 임혜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날이 우리 즐거움을 더해가고 있는 함께 온 클래스, 지난주까지 우리 김민지 원장님을 모시고 아주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을 우리가 가졌는데요. 벌써 이번 주 강의가 기대가 됩니다. 네. 네. 근데 지난주 그렇게 유익한 강의라 그러셨는데 네네. 머리에 기억하는 거 하나만 얘기해 주세요. 잠시만. 지난주 강의, 제가 사실 지난주 강의 뭐 여러 가지 주제가 조금 좀 생소해가지고 제가 그림 그려주신 건 기억나는데 강의가 좀 빨리 잊은 것 같아요. 이런 분을 위해서 네. 저희가 함께 공동체 온에어 유튜브에 네. 새로운 채널 하나 추가했어요. 아, 함께 그랬어요? 온 클래스 네. 누르시면은 여태까지 강의도 나오고 네네. 그리고 계속 업로드되는 강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런 고퀄리티 강의를 저희가 한 주씩만 듣고 넘어갈 수는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함께 유튜버 우리 그 채널에 들어오시면 이 강의도 다시 보실 수 있고 지나간 예배 그리고 여러 영상들 공연이나 컨텐츠들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자, 그럼 오늘 저희에게 지식과 재미를 선사해 주실 우리 강사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고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와, 자, 이렇게 미모와 지성을 두루 갖추신 우리 강사님이 등장하니까 이 무대가 우린 너무 떠드는데 갑자기 쿨해. 너무 밝아진 것 같아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우리도 좀 네, 자, 강사님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충남대학교에서 사회심리학을 전공을 했고요. 네. 지금 박사과정 수료까지 하고 충남대학교에서 심리학개론, 자기조절, 그리고 사회심리학 이렇게 강의도 하고 있고요. 온라인으로는 심리학 관련된 글도 쓰고 강의도 하면서 많은 분들에게 심리학을 대중화 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신고은이라고 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네. 심리학을 대중화한다니까 훅 오는데요. 강사님 오늘 강의 주제를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오늘의 주제는 합리화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합리화요? 네. 합리화. 저는 이 합리화라는 단어가 심리학이랑 좀 관련이 있는지는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모르네. 어. 그래서 이렇게 특별한 합리화도 네. 심리학 용어라는 걸 가르쳐 네. 주시는 우리 신공 강사님을 우리가 섭외한 것 같. 이게 합리화인가? 그게 합리화. 네, 자,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강의 중에 퀴즈가 나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강의를 쭉 잘 들어주시고 빠른 댓글력으로 퀴즈를 맞춰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 신고은 강사님의 합리화에 대한 강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합리화에 대해서 배워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심리학을 전공을 했다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상담을 전공했냐라고 물어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마 심리학 하면 상담을 공부할 거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 그림에 있는 것처럼 지금 제가 과일 바구니를 가지고 왔는데 이 과일 바구니 안에 포도도 있고 사과도 있고 배도 있고 다양한 과일이 있잖아요. 이 심리학이라는 것도 사실 이런 바구니 같은 학문이거든요. 그래서 상담이 만약에 포도라면 뭐 제가 전공하고 있는 사과 아니면 뭐 뇌를 공부하는 배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의 마음이나 행동을 연구하는 그런 학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오늘 그리고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이 조금 익숙하지 않지만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공감할 수 있는 또 상담이 아닌 다른 심리학 분야의 이론에 대해서 쉽고 좀 재미있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우리가 합리화를 하는 이유인데요. 여러분들 합리화 굉장히 많이 하시죠? 네, 저도 합리화를 참 많이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요. 코로나가 시작이 되면서 이제 대면 강의가 어려워지고 또 대면 예배도 어려워졌어요. 그러면서 제가 어떤 모습을 보이기 시작을 했냐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준비를 하고 현장 예배처럼 예배를 드려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지만 막상 집에서 예배를 드리려다 보면 그게 잘 되지 않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래서 조금 이렇게 누워서 예배를 드린다든지 어떨 때는 심지어 배가 고파서 고구마나 빵 같은 걸 먹으면서 예배를 드릴 때도 있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런데 그때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예배를 드릴 때 배가 고파서 집중하지 못하느니 빵을 먹으면서 예배를 드리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갖는 게 바로 합리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실험 하나를 통해서 합리화를 사람들이 왜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페스팅거라는 그런 심리학자가 재미있는 실험을 했어요. 어떤 실험을 했냐면 사람들을 모아다가 방에다가 가둬놓고요. 한 사람씩 이 전화기에 있는 다이얼 있죠. 이 다이얼을 그냥 뱅뱅뱅뱅 돌리라고 하는 거예요. 20분, 30분 동안. 돌리기만 하는 거예요? 네, 재밌겠죠. 30분 동안 저걸 돌리는 거예요? 네, 저 굉장히 사실은 재미없고 지루하고 그런 과제를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한테 뭐라고 부탁을 하냐면요. 밖에 나가면 다음 실험에 참여하려고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이 실험 되게 재밌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사실 거짓말을 시키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이거 뱅뱅 돌리는 게 재미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도 어쨌든 사람들은 실험에 참여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나가서 이 실험 되게 재밌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보통 이제 다양한 실험 연구에 참여하면 사람들한테 감사의 의미로 사례비를 주게 되는데요. 대부분의 똑같은 사람한테 같은 금액을 준 게 아니라 여기에서 진짜 실험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여한 사람들 중에 일부의 사람들한테는 1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1,300원 정도를 주는 거예요. 이거 별로 어려운 실험 아니었으니까 1,300원 정도 드릴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20달러. 그러니까 30분 동안 다이얼만 돌리고 25,000원 정도 받으니까 굉장히 쏠쏠한 짭짤한데요? 그런 참여인 거겠죠. 그렇게 이제 이런 사례비를 주었고요. 그리고 나서 며칠 후에 그 실험에 참여했던 사람들에게 전화를 합니다. 네. 그래서 전화를 해서 실험 얼마나 즐거우셨어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20달러를 받은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1달러를 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두 집단 중에 어떤 사람들이 더 실험이 재미있었다 라고 대답을 할까요? 저는 그 지폐를 딱 보자마자 20달러 받은 사람들이라고 딱 제가 역시 돈에 약한 것 같아요. 또 돈 받은 사람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거 1달러만 싹 나온 게 이게 정답이 아닐까. 근데 네. 우리 배웠잖아요. 그렇죠. 돈은 네. 일만하게 뿌리니까 이야, 사용하지 말라고. 예. 저는 1달러. 사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럼 정답이 어떻게 되는 건가 이게? 네, 사실은 그래서 이 질문을 하면 네. 대부분의 학생들도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당연히 돈을 많이 받는 게 재미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20달러 받은 사람들이 더 재미있다고 대답할 거예요. 이렇게 많이들 대답을 해요. 네. 그런데 결과는 흥미롭게도 1달러를 받은 사람들이 훨씬 더 아. 재미있었다라고 대답을 한 거죠. 빙고. 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 그 사람들의 마음을 잘 들여다보니까 이 20달러를 받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도 거짓말을 했죠. 실험 되게 네. 재밌었어요라고 이야기하고 나갔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내가 20달러나 받았으니까 거짓말 해줄 수 있지. 이렇게 자기의 거짓말을 인정할 수 있었던 거예요. 충분한 보상을 받았으니까. 그런데 이 1달러를 받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고작 1달러 받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겠어? 그러니까 약간 뭐 쉽게 말해서 멘붕이 오는 거죠. 내가 그 1,300원 받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싫겠죠. 그래서 진짜 재밌었으니까 내가 재밌었다고 대기자들한테 말한 거지. 야, 거짓말한 거 아니야. 실험 진짜 재밌었어. 이렇게 스스로를 믿으면서 일종의 정신 승리를 네.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이런 장면은 우리 실제 직장 생활에서도 자주 볼 수가 있는데요. 뭐 대기업을 다니고 돈을 많이 월급을 많이 받는다고 해서 사람들이 나 일하는 거 정말 재밌어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조금 능력이 부족해서 좋지 않은 직장에 가서 월급도 조금밖에 못 받고 그럴 경우에는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뭔가 경험을 할 수 있을 거야. 배우는 게 있을 거야. 분명히 이 일은 보람찬 일이야. 이런 식으로 뭔가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런 게 바로 합리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 가치관이나 뭐 태도, 신념, 흥미, 혹은 뭐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정보와 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이 있고요. 그리고 그 마음이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의 마음 상태랑 일치하는 행동을 할 때 이 사진 속에 있는 아저씨처럼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네. 그런데 살다 보면 내 마음이랑 일치하지 않는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들이 오잖아요. 아까 전에 실험에서처럼 사실은 재미가 없었는데 재미있다고 말해야 되는 것처럼 뭔가 나의 마음하고 일치하지 않는 행동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마음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을 때 아저씨처럼 마음이 불편하고 뭔가 체한 것 같고 소화가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우리가 인지부조화라고 부르는데요. 사람들은 이 인지부조화를 해결하기 위해서 마음을 행동에 맞춰서 바꾸거나 아니면 행동을 마음에 맞춰 바꾸면서 다시 마음이 조금 편안해지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마음과 행동이 다를 때 마음을 행동에 맞춰 바꾸거나 행동을 마음에 맞춰서 바꿔야 되는데 마음을 바꾸는 것과 행동을 바꾸는 것 중에 어떤 게 더 쉬울까요? 와, 이거 진짜 저는 어렵다. 마음이요. 아니야. 행동. 이 벌써부터 확실해요? 그러니까 우리 이거 시청자분들한테 한번 네. 물어보면 어때요? 그럴까요? 네. 자, 그러면은 이게 이제 오늘의 문제. 오늘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PPT 하나 넘겨주시고요. 네, 마음과 행동 중에 어떤 것을 바꾸는 게 쉬울지 지금 바로 여러분이 댓글로 참여해 주시면 저희가 선정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목사님은 마음인 것 같아. 아까 잠깐 좀 고민하셨는데 마음인 것 같아, 행동인 것 같으세요? 마음을 바꿔야지 네. 행동이 바꾸지. 행동만 바꾸면은 마음은 그 상태인데 행동을 할 수도 있는. 근데 또 행동을 바꿔야 마음도 난 정말 심리학 힘들어지고 있어 갑자기. 약간 갑자기 드는 마음이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 이런 거 같은 그렇죠. 느낌 들어요. 마음이랑 행동이 사실은 어떨 때는 같이 가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정말 다르게 가기도 하고 내 그래서 마음 나도 몰라 그러잖아. 저도 약간 이런 경험이 있는데 이거는 진짜 마음을 먼저 바꿔서 행동으로 변화가 되는지 아니면 행동이 바뀌다 보니 내 마음이 그렇게 따라가는지 참 고민하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정답이 있어요? 네, 정답이 있습니다. 정답이 있어요? 네. 네. 자, 혹시 지금 댓글이 많이 좀 올라왔나요? 마음과 행동에 대한 댓글이?
네, 혹시 그럼 우리 강사님께서는 몇 번째 분에게 한번 정답을 일단 먼저 정답 먼저 말씀해 주시고요. 네, 정답은 쉬운 거죠. 네네. 바꾸기 쉬운 거는 마음입니다. 마음이 정답이고 네. 마음. 자, 그러면은 몇 번째 분 마음을 적어주신 몇 번째 분께 선물 드릴까요? 집중을 하고 계셨던 네. 그런데 살짝 아쉽게 네. 2등 하신 분께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네. 마음을 두 번째로 적어주신 분, 네, 그분께 저희가 선물 드리도록 할 텐데요. 네, 자, 지금 이제 집계가 되고 있는데 누구실까요? 네, 네, 글자 조금만 크게 해주시겠어요? 네, 이춘화님인가요? 네, 네, 이춘화. 이춘화님 축하드리겠습니다. 우! 자, 이춘화님께서는 아래에 나가는 PPT 하나 더 넘겨주시고요. 네, 아래에 나가는 이 번호로 문자를 주시면 오늘은 무려 커피 상품권이 아니라 문화 상품권을 저희가 기프티콘으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 네, 자, 그러면 강사님 계속 이어주실까요? 네, 실제로 마음이랑 행동이 잘 맞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예를 들어서 담배 많이 피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에 담배는 몸에 해로워라는 해롭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겠죠. 그런데 금연이라는 행동으로 마음에 맞추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마음을 바꾸는 건 쉬워요. 내가 오늘도 담배를 폈는데 우리 옆집에 사는 할아버지는 하루에 담배 2가씩 피는데 100살까지 살았어. 이런 증거를 찾는다든지 아니면 맨날 나한테 담배 끊으라고 했던 의사 선생님 암 걸려 죽었어. 이런 식으로 나의 마음을 바꿔서 이제 금연하지 않는 행동을 합리화할 수 있는 거죠. 그러네. 네. 또 이런 경우도 많아요. 살 빼고 싶어 하시잖아요, 다들. 그래서 비만은 만병의 근원이다, 살 빼야 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다이어트하는 행동 많이 어렵죠. 6시 이후에 아무것도 먹으면 안 되고, 괴로워요. 네, 하루에 2시간씩 운동해야 되고, 이 행동은 어렵기 때문에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요즘 너무 외모 지상주의야. 조금 살쪄도 괜찮아. 요즘엔 좀 통통한 사람들이 인기가 많대. 이렇게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좋은 성적은 중요해, 필요해 라는 그런 마음에 맞춰서 공부라는 행동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네,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 공부 안 해도 괜찮아 라는 식으로 마음을 바꾸게 되는 거죠. 이렇게 마음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을 때 우리는 마음을 바꾸거나 행동을 바꾸면서 마음을 편하게 하려고 하는데 실제로 행동을 바꾸는 게 너무나도 어렵다 보니까 마음을 바꾸는 그런 합리화를 하게 되는 겁니다. 특히 이 행동 같은 경우에는 한번 해버리면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더 이상은 이제 돌이킬 수가 없는 그런 엎질러진 물이 되기 때문에 행동을 바꾸는 건 정말 어렵고 결국은 내가 무언가 원하지 않는 행동을 했을 때 그 행동에 맞춰서 마음을 바꿔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합리화하는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합리화는 사실 사람들에게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원치 않는 행동을 할 수도 있고 그 행동으로 인해서 내가 원하지 않는 결과를 얻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예를 들어서 내가 목표했던 걸 이루지 못한다든지 아니면 뭐 사업에 실패하거나 취업을 못한다든지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한테 차였다던가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인데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마다 내가 스스로를 합리화하다 보면 내가 받아야 되는 수많은 상처로부터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진 속에 있는 이 알 껍질처럼 나를 외부의 위험과 상처로부터 보호해 줄 수 있는 게 합리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이 합리화만 하면서 행동하지 않고 이렇게 알 속에 갇혀 있다 보면 병아리로 태어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 속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마음만 바꾸고 있는 게 아니라 알을 계속 쪼아가지고 여기 밖으로 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는, 그러니까 행동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을 할 때 이렇게 예쁜 병아리처럼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합리화에 대한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강사님 다시 자리로 모실게요. 네, 가운데로 모시겠습니다.
네, 합리화에 대한 아주 정말 신기하고 네, 이 알찬 강의 정말 잘 들었습니다. 저는 심리학이라는 게 정말 좀 약간 추상적이고 뭔가 멀리 있는 그런 개념인 줄 알았는데, 야, 이게 이렇게 설명을 들으니까 정말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 야. 아니 내가 그래서 하나 질문을 참 빵 하고 터뜨리려고 별렀던 게 들으면서 그럼 합리화만 하면 그 사람은 계속 평생 그러고 살잖아요. 근데 큐를 딱 미리 알고 결론을 딱 내주셨네. 이야. 질문이 필요 없는 강의네. 네, 이게. 너무 좋은 결론이었어요, 진짜로. 자, 우리 그 강사님,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심리학 관련해서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시는 걸로 네, 들었거든요. 네, 한번 좀 설명 좀 해주실래요? 네. 네, 아, 여기구나. 오. 네. 맞네. 아. 네, 심리학 교실 마음 공방이라는 이름으로 유튜브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네. 지금 강의했던 것처럼 한 10분에서 15분 정도의 시간으로 조금 한 개의 개념을 쉽고 네네. 또 일생활에 좀 적응할 수 있는 네. 그런 식으로 좀 쉽고 편안하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제공하고 있으니까 이거 네. 여태까지 몇 개나 하셨어요? 제가 시작한 지 오래되진 않아서 6개, 7개 정도가 있는데 이제 일주일에 2개씩 올리려고 지금 와. 네, 혼자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음 공방이라 그러니까 공방은 뭐 손으로 보통 만들잖아요. 네. 그러는데 마음도 막 가꾼다 이거야? 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유튜브에 그 마음 공방이라고 치면 네, 나오는 거죠? 네. 아, 지금 당장 저는 좋아요와 구독 설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여러분들도 유튜브에 마음 공방 검색하셔서요, 우리 심리학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 함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여기서 강의를 마칠 수 있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도 우리 강사님 모시고 또 더 재미있는 심리학의 세계로 한번 같이 들어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함께 외치고 마무리할까요? 함께 듣고 배우며 지식 온, 마음도 온 하는 함께 온!